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3일 금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6시 24분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간략한 시황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중국 PMI가 좀 남다르다 이런 말씀드렸는데요. 그 관련해서 회원분들도 문의가 있고 해서 왜 이것이 조금 남다른지 조금 다른 어떤 의미에서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를 보면 일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일단 주간 차트로 먼저 볼까요? 주간 차트로 봤을 때 어제 말씀드렸던 거는 코스피가 분명히 이렇게 양봉을 나와준 거는 좀 긍정적인 내용이지만 이 거래량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어떤 다음 주에 만약에 이렇게 양봉이 나온다면 그것은 추세를 단기적인 추세겠죠. 주간 차트상의 단기적인 추세가 좀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는 해봅니다. 그리고 일간 차트에서 보면 뭐 어제 오늘 뭐 거래량이 없는 어떤 거래량이 부족한 어떤 상승이었기 때문에 특히 어떤 의미를 두기는 조금 뭐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게 맞고 뭐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가면 너무 좋겠죠, 이렇게. 근데 일단 봐야겠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봐야 될 것은, 요거, 달러 유로를 좀 이렇게 좀 보면, 어, 조금 의미 있게 모습이 좀 나왔죠. 이렇게 쭉 빠지던 어떤 모습에서 이렇게 과매수 영역에 들어옴으로써 어떤 바닥이 조금, 마무리되어 가는 이런 모습이 좀 보인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바로 원달러 환율을 좀 보면, 어, 원달러 환율은 반대로 봐야 되니까요. 원달러 환율 역시도 오늘 이렇게 상승이 마무리되는 듯한 이런 모습에서 이 과열권에 들어왔거든요. 이 말 역시도 이 상승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제한되는 이런 모습이 좀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거를 좀 이렇게 크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 이렇게 좀 보면은 어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어떤 작은 어떤 이런 중간 정도 크기의 어떤 파동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중간 정도의 어떤 크기의 파동들이 있는데 이것을 또 이렇게 쪼개서 보면 그 안에 작은 소파동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큰 파동을 볼 때는 월간 차트를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요렇게 소파동을 조금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요 안에서 요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요렇게 약간 요런 헤드앤숄더의 모습이 좀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어 진짜로 이제 갑자기 좀 급등했던 이런 모습들이 좀 꺾이려나 이런 이야기를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제 방송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어떤 달러 약세가 되기 위한 어떤 조건 그중에서 글로벌 경기의 어떤 회복이 좀 중요하다. 글로벌 경기 회복의 한 축인 중국의 PMI가 좀 의미 있어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고, 근데 아무튼 시황 그 지수를 이렇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아직도 비중 확대로가 좀 보이죠. 월간 차트로 이렇게 보면 코스피를 보면 아직도 인제 여기입니다. 인제 여기. 제가 오늘 카페에다가 좀 요런 비슷한 그림들을 계속 좀 몇 번 올렸는데요. 이렇게 나눠서 이 여기 가운데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어, 위아래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데드크로스 나오는 이 언저리들, 그 다음에 중심선을 깨는 이곳들을 좀 이렇게 깨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심선 위에가 상승, 조정, 여기 중심선을 깨면서 내려올 때를 진짜 하락, 그 다음에 여기는 반등, 이렇게 보는데 지금 코스피는 하락 추세는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상승 추세도 아니지만 하락이 아니다라는 것만으로도 가장 좋은 부분이 있고 이런 보통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적립식을 하는 경우가 좀 유리하죠. 다만 좀 답답할 수도 있지만 월간 차트라서
길게 놓고 보면, 한 1, 2년 놓게 보면, 항상 올라갑니다. 이렇게 PBR이 0.8배 왔다가 이렇게 갈 때는 올라갑니다. 보통 세게 빠지면 세게 올라가고, 세게 오르면 세게 빠지듯이, 이렇게 세게 빠졌으면 시간이 지나면 갈 것이고, 지금 구간은 적립식 매수에 아주 좀 적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요 이야기를 먼저 좀, 이제,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한국 수출 어제 2월 수출료 나온 거 해서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분명히 어제 내용이 뭐였었냐면 이거였죠. 발표치가 마이너스 7.5, 원래 이전치가 마이너스 16이었거든요. 마이너스 16이 마이너스 7로 개선이 됐죠. 확실히. 개선됐는데 여전히 마이너스라서 조금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것을 좀 나눠서 이렇게 좀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어, 반도체, 반도체가 있고 반도체가 아닌 쪽이 있잖아요. 반도체 제외한 나머지를 봤을 때 반도체만 보면 마이너스 42.5%가 이제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7개월 연속 감속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 2008년도 때 요 2008년도 때가 딱 요랬었거든요. 그 급락이 떨어졌을 때가. 그러니까 거의 다 왔다라고 봐야겠죠. 그때도 요거 정도 오고 거기서 끝났거든요. 그다음에 반도체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0.8% 정도가 증가했고 이 수치는 5개월 만에 이제 처음으로 마이너스권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코스피, 그러니까 한국 증시는 지금 반도체만 돌아 나가면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는 이런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뭐 좀 안 좋은 반도체 관련한 어떤 요 뉴스들도 나오긴 하는데요.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보면 반도체 업종은 포워드 PER로 30배 정도 나오거든요, 현재. 근데 반도체를 제외한 코스피 PER은 10.5배 정도 평균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미. 어, 그래서 반도체 수출이 증가, 반전하면 그리고 이익 추정치들이 개선되면 코스피 탄력은 지금 아까 월간 차트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쭉 상승, 조정, 이 영선을 기준으로 하락이 끝나고 이제 반등하는 구간인데 여기에서 탄력이 붙으려면 반도체가 돌아 나가야 되는 뭐 이런 모습인데요. 첫 번째는 반도체가 돌아 나가려면 이익 추정치들이 상향돼야 되는 부분이 선행됩니다.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고 EPS가 올라가면서 PER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좀 유심히 좀 지켜보는 그런 와중입니다. 저희도 그 두 종목이 현재 있고 어, 뭐 변동성이 있는 구간이지만 좀 적어도 좀 끝까지 좀 가볼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좀 보면 요 정도는 가볼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이게 가는 동안에 얼마나 힘든 길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과열권에 이렇게 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사실 요런 과열권에 온 적이 없었거든요. 예전 과거에는 한번 있었고. 볼까요? 아, 여기 삼성전자는 없네요. SK 하이닉스 한번 봐볼까요? 예, SK 하이닉스가 한번 있었죠. 그렇죠? 이게 탄력이 더 세니까. 이렇게 과열권에 들어왔으면 적어도 반대편 과열권까지는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과열권에 들어왔으니까 시간이 1년, 1년 반 정도를 기대하면서 이 언저리까지 한번 좀 가볼 생각이고요. 과거에도 2008년에도 과열권에 왔을 때 이때가 한 3, 4개월이 어, 마이너스 40% 정도대로 이렇게 감소했었거든요. 수출이. 근데 거기에서 바로 끝났고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만큼
한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에 상승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마 저는 2016년도에 또 이런 기억이 있고, 요 다 그런 기억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떤 PBR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역시도 너무 좋은 구간입니다. 근데 다만 아직은 변동성이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반등하는 구간. 이렇게 4등분을 했을 때 상승, 조정, 하락, 반등해서 요 구간이 가장 변동성이 있고 힘든 구간이거든요. 이때가 아마 코스피도 좀 힘들 거라고 보는데요. 적립식은 사실 무리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혹은 코덱스 200이든 지금은 적립식으로 저는 매우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갑자기 제가 요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요걸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무튼 지금 한국 수출은 그런 수치였다라는 거, 개선되었고 진짜 개선되었다라는 겁니다. 반도체만 빼면. 그리고 어 지금 중국의 어떤 PMI 이야기는 뭐 뉴스도 많이 나왔겠지만 PMI가 52.6이 나왔다라는 것은 한 10년 만에 최고치라는 뉴스는 많이 봤을 테고 글로벌 경기가 아주 좋았던 2017년도 그죠? 그때도 요 수치를 넘어선 적이 없거든요. PMI가. 그쵸. 여기도 넘어선 적이 없는데요. 지금 이 수치는 뭐가 좀,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그 회원분들이 여쭤보셨던 거는 그거였어요. 뭐냐면 이것이 혹시라도 어떤 중국 양회가 곧 열리는 양회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대감으로 좀 오른 것 아니냐. 좀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의 모멘텀이 약해질 것 아니냐. 양해가 끝나면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좀 다른데요. 이번에는 좀 특이한 케이스다. 왜냐면 어, 중국의 고용 상황을 좀 같이 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 표를 제가 준비 못했는데 고용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뭐냐면 2022년도에 중국 도시 고용자 수가 4억, 4억 5,931만 명, 22년도가요. 근데 21년도는 4억 6,773만 명.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면 842만 명이 감소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강력한 어떤 통제가 있었고 뭐 다른 이유들도 있었겠지만 업황 영향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도시 고용이 감소한 해는 매우 드문 해라는 것이죠. 2022년도가 그랬고 그다음에 과거에로 보면은 1952년, 1961년, 1962년 요 세 번을 빼놓고는 도시 고용자들이 준 적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아마 요때는 어 2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대약진 운동 시기 이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구간에서 이것이 잠깐 일시적으로 갈 리는 없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 인구가 이렇게 쭉 가다가 푹 빠진 경우가 과거에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푹 빠지고 푹 빠지고 푹 빠지고 그다음 계속 이렇게 가는데요. 이번에 빠진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고용이 이 작년에 그 한 842만 명 분이 감소한 분이 다시 본래 궤적대로 복귀할 때까지는 어, 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중국 경기의 반등은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때까지는 어떤 정책들도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의 PMI가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기대한 어떤 숫자라고 본다면 충분히 뭐 합리적일 수 있다.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PMI의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구조적인 상황에서 보면 아닐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것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죠? 어제 그 스마일 커브를 잠깐 보여드렸었는데요.
어, 경기 둔화가 있으면 달러가 이제 강세로 가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큰 축에서 중국 경기가 회복되고 유럽 경기 회복되면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으로 들어갈 때는 달러가 약세 전환되는 과정들 이러면서 환율이 강해지고 코스피가 강해지는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좀 어제 좀 축약되고 시간을 유튜브의 방송 시간을 20분으로 딱 끊어버려서 자세한 이야기 못했지만 이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금 장기적으로 산 종목들은 지금 보면 그러니까 장기 종목들은 그냥 월간 차트로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월간 차트가 이렇게 코스피가 바닥에 있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뭐 크게 매수하거나 뭐 이럴 그러니까 추가 여력이 있으면 매수하는 거 계속 좋고요. 장기 종목들은 지금 그냥 뭐 흔들리거나 이런 거 없이 냅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장기 종목 말고 단기 종목들을 좀 저희가 최근에는 하고 있잖아요. 장기 종목들은 지금 그냥 홀딩 혹은 추가 매수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매수했던 상신 EDP는 매도하였습니다. 제가 매도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매도 이야기를 특히 드리는 것은 추천하고 매도 이야기를 안 하면 계속 보유하시는 분들도 있을까 봐 저희는 원래는 여기서 사고 한 요 정도 오면 그냥 매도하려고 했었고요. 최대 폭이 어 최대 폭을 어떻게 구하냐면 저희는 요렇게 합니다. 요 언저리에서 요 정도까지를 긋고요. 여기에서 어 똑같이 하나를 더 만들어서 여기 이렇게 두 배 정도 되는 구간 있잖아요. 딱 요 정도를 단기로 볼 때는 마지선으로 봐요. 그러니까 음, 뭐 이렇게 뭐 목표 주가 단기적으로 구하는 거는 뭐 너무 다 유명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요 상승 파동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요만큼을 여기를 이제 단기 목표가로 보는데요. 보통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요 정도까지만 보죠. 요 정도까지만. 근데 세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도 이렇게 본다. 그래서 얘는 오늘 너무 셌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상시 EDP는. 근데 얘는 뭐 단기 종목으로 하기엔 사실 아까운 종목이긴 합니다. 너무 아직도 저평가이고 저평가가 조금 해소됐지만 그래도 너무 좋은 회사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뷰웍스는 진짜 저평가인 아직 너무 저평가인 기업이라서 저희가 최근에 여기서 1차 매수하고 여기서 2차 매수를 했는데 2차 매수할 때 장기적으로 장기 투자로 1차 매수, 2차 매수도 했고 또 여기서 똑같이 단기로 1차로도 해서 단기 물량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졌고요. 다시 여기서 단기 1차로 또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기업은 물려도 그냥 뭐 괜찮다 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저평가인 강소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무리가 없어서 뭐 그냥 편하게 매수했습니다. 뭐 며칠 흔들리더라도 뭐 기다리면 올라간다 이런 생각, 실적을 믿고 기다리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좀 편하게 했습니다. 예,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카페에다가는 글을 올려놨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을 차트 관심 종목으로 올리긴 했는데요. 사실 실적도 개선되고는 있습니다. 실적도 개선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네, 실적도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얘네의 진짜 핵심은 중국 한한령이 해제됐을 때인데요. 그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주가는 횡보하니까 싸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PBR 거의 역사적 하단에 와 있고, ROE가 올해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주가 상승 탄력이 가장 좋거든요. 저희가 예전에 백테스트를 해봤을 때. 그래서 좀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입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그래서 어,
예, 계속 좀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예, 이번 주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